자신이 가진 재능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재능 기부. 개개인의 작은 재능이 모여 큰 나눔 실천을 이루며 재능 기부는 기부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 곳곳에서 기부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며 모두 함께 나누는 사회를 꿈꾸는 이 사람. 최세규 한국재능기부협회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근에 한 설문조사를 보면 70%가 넘는 사람이 기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요. 기부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한국재능기부협회 최세규 이사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사장님, 먼저 이 한국재능기부협회, 그러니까 재능기부란 말은 좀 아는데 이 협회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어떤 역할, 어떤 일을 합니까? 저희 재능기부협회는 그 재능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만든 단체입니다. 예. 저희 재능기부협회에서는 그 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정운창 국무총리나 또 이만희 장관님 그리고 스포츠 스타 중에서도 뭐 양학선, 황영조 그리고 양준혁 선수나 그리고 엄홍길 대양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연예인 중에서는 가수가 주로 많은데요. 진성 가수라든가 김다영 가수 그리고 OK 걸그룹이라든가 크레용파 또 이런 진미령 가수 같은 분들이 지금 한 50여 명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또 운영위원으로서 행사할 때마다 운영위원들이 현장 봉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처음에는 3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7,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돈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금전적, 재정적 지원이나 기부가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렇죠. 재능, 그 재능을 기부하는 거군요. 그렇죠. 현금 기부는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지만 재능 기부는 아무리 줘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예.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저 정하영 아나운서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아나운서 재능을 기부해 그럼요. 주는 우리 행사할 때 이제 와서 사회를 봐주시는 것도 큰 재능 기부죠. 보니까 협회가 설립된 지도 한 12년이 됐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재능 기부를 하는 좋은 뜻을 가지신 분들이 네. 어떤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가요? 다문화 가정의 그 결혼식이라든가 장애인들 결혼식이라든가 또 뭐 이삿짐 날르기라든가 농촌 일선 육체적 재능도 있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교도소 입문 공연, 군부대 입문 공연, 또 책 보내기 운동, 예. 그리고 양로원이나 고아원 입문 공연, 연탄 배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죠. 재능 기부로 하면은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을 만나서 해주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네.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기부가 좀 이어지고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잖아요. 또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약자를 보면 도와주려는 마음이 많은데요. 예. 저희는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네. 봉사활동을 쭉 해왔고요. 그리고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열성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활동을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다양하게 기부를 해오고 계시는데 요즘 들어서 뭐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하신다거나 기획하시는 게 좀 있으실까요? 지금 양로원이나 독거노인들 보면은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사진을 찍어주고 영정사진을 찍어주고 예쁘게 액자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틀니가 없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못 드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네. 그분들을 위해서 틀니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버려진 요즘 유기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깨끗한 마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여백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동네에다가 벽화 사업을 이렇게 지원 사업을 좀 해서 아름다운 이런 마을을 좀 바꾸는데 조성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기부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기부할 수 있는 어떤 장점, 재능은 분명히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걸 방법을 몰라서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우리 이사장님도 사실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재능 기부하고 다니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평범한 이제 유통 사업을 했고요. 예.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돈이 많이 없었고 300만 원 갖고 사업 시작해갖고 이 그 노드샵은 못 얻고 지하 상가에서 월세로 주방용품을 이제 판매를 했죠. 아, 사업을 그리고- 하셨군요. 예. 그리고 이제 납품을 하고 보험회사 주유소 교회에 납품하고 또 도매하고 또 제조까지 해서 결론만 얘기하면은 꿈을 이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업가로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 1차 목표가 1억, 2차 목표가 10억, 3차 목표가 우리 사업 짓는 거였는데 예. 이제 딸하고 우리 3살 된 딸하고 제가 약속을 했죠. 아빠가 출근할 때 얼마 벌어 하면은 억, 그리고 퇴근할 때 얼마 벌어 하면 억. 이렇게 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딸하고 무언을 대화를 하는 거죠. 왜? 혹 힘들면 자질할지는 모를 나 자신까지 싸우면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6년 반 만에 저희가 운 좋게 사업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성공이 재능 기부의 발판이 되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왜 일체적으로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가치관을 찾아서 이제 사업가로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길을 또 가야겠다 해서 이제 더 이상 뭐 사업은 미련 없다. 네네. 이제 좋은 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경영사장을 이제 두고요. 예. 저는 사회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아, 그게 바로 이제 계기가 된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나누는 일을 업으로 삼는다는 게 사실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가족들의 뭐 동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이 일을 유지하실 수 있는 어떤 힘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부모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도 시골 출신이라 우리 아버님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마을 길도 넓히고 또 돈을 벌면은 또 다리도 높고 새마을 운동 하기 전에요. 그리고 어머님은 항상 허리 피는 시간이 아까서 일을 하면서 손님들이 집에 오면은 뭐 고구마라든가 계란이라든가 이런 걸 싸주신 걸 보면서 나눔에 대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결정적인 계기는 저 친구가 이제 시애틀에 어학연수를 갔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그 교인이 집으로 초대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보드만식 부부가 초대를 했는데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깜짝 놀란 거죠. 한국 입양아를 5명을 입양을 했어요. 그중에서 4명이 지체 장애인, 고급 지체 장애인들 이렇게 기른 거를 보면서 그 친구가 이제 유학연수를 마치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A4 용지에 이제 보도 자료를 방송이나 신문에서 냈는데 많이들 이제 다뤄졌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사업만 열심히 했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지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없었구나 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이 사장님께서는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살면서 그 기부하시는 일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뭐 일적인 면이 아니라 예.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 우리 사옥을 짓고 나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건가 해서 중소기업 상품 무료 전시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중소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도 규모 영세성 및 유통구조 취약도동이라 하여 판로가 없잖아요. 예. 그 판로 개척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지금도 무료 창업 강의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조금이나마 그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저도 이제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월세로 시작을 해서 또 월세도 살아봤고 전세도 살아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이제 사옥에 그 집이 2채가 있어요. 20평짜리가 있고 10평짜리가 있는데 이분들의 좀 이사 가는 것이 좀 힘들까봐 저는 24년 동안 한 번도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세입자한테 혜택을 줬고요. 예. 세입자들이 또 나가면은 자기들이 이제 돈 벌어서 나가잖아요. 그럼 항상 저한테 문자를 줘요. 그동안에 많은 혜택을 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좀 더 따뜻한 사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전세난으로 많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집주인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기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저 이사장님한테 이제 기부협회 연락을 네. 하면 되나요? 아니면 우리 협회로 연락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예. 홈페이지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바로 우리 재능기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약간 이제 뭔가 내세울 만한 재능이 없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 재능기부는 기회 비용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로원이나 예. 고아원에 가서 애들 놀아준다든가 또 예. 어르신들을 안마해준다든가 네네. 설거지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도 재능 기부가 될 수 있고요. 뭐 출퇴근 시간에 바쁘잖아요. 그 교통정리를 해준다든가 그럼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이런 것도 다 재능 기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재능 기부는 뭐 이렇게 가수들 노래를 부르고 또 어나운서들이 목소리 기부하잖아요. 이럴 때 주로 이제 재능 기부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생활 속에 재능 기부가 엄청 많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 많잖아요. 예. 네네. 이분들이 예비 창업자를 위해서 멘토 역할을 해준다든가 사업 기술을 전수해 준다든가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 사업에 갖고 또 성공하신 분들이 스타트업을 하는 창업자들한테 이거를 그 릴레이 형식으로 이렇게 해준다면은 정말 멋진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능 기부를 통해서 그 선한 영향력을 또 펼친 사람이 있는데요. 어몽길 그 대장이 저하고 이제 친한 친구인데 그 어몽길 대장은 히말라야 등반을 16자를 등반했잖아요. 예. 네. 근데 같이 동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운이 좋아서 안 죽었다고 이렇게 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그 네팔 어린이들 위해서 학교를 이렇게 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6개 정도를 지었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 또 선한 영향을 통해서 사회가 변하고 또 모든 국가가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변한 거 봤을 때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 세상이 좀 바꿔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재능 기부자들이 이제 꾸준하게 일을 하게끔 하는 것도 사실 힘드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그분들을 좀 관리하시고 어떤 뭐 메시지도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꿈이고 사람이 행복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인연을 참 소중히 생각해서 예전에 뭐 핸드폰 나오기 전에도 삐삐로 연락을 했고 네. 지금은 이제 그 주말 문자를 통해서 2시에 문자를 37자를 간단하게 보냅니다. 예. 그래서 소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꽃의 향기는 천리가고 사람의 향기는 말리 간단 말이잖아요. 네. 근데 재능 기부 향기는 이 세상 끝까지 간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아무리 좋은 사람도 등에 지면 예. 짐이 될 수 있지만 가슴이 아니면 사랑이라 하잖아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문자지만은 그 안에 그 서론별로 결론 그리고 느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감동 있는 이런 문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25년 동안 그동안 한 2,500편의 명언 아닌 명언을 보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나눔이라는 게 사실 돈으로 뭐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재능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오늘 좀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예. 나눔을 직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꿈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그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익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예. 제공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재능 기부 할인 매장을 만들어서 집에 쓰지 않는 물건들을 기부하고 또 그림 같은 걸 기부해서 서로 주고받고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예. 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웹사이트 또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또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정말 이제 좋은 일, 선한 일을 좀 많이 더 확대하고 싶다. 이제 이런 뜻이 좀 담긴 것 같아요. 제가 에머슨 시를 항상 그 가슴에 새기고 사는데요. 예. 에머슨 시에서 짧은 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많이 웃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라. 이런 그 시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그 우리 재능 기부를 통해서 또 나도 사업은 성공했지만 인생 이마우로서 남을 위해서 네. 살는 삶이 참 행복하지 않을까 해서 혼자 꿈을 꾸면 그 꿈으로 끝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함께 꿈을 꾸면 그 꿈은 이루어진답니다. 우리 재능 기부 꿈 여러분들과 함께 꾸면서 이 아름다운 사회를 꼭 만들고 싶고 또 여러분들 가슴에 재능 기부가 스며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한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재능기부협회에 많이 연락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꼭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테크와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금 혜택을 활용한 세테크가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세금 혜택을 쏠쏠하게 누릴 수 있는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첫 번째로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해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연납 신청은 매년 1월과 3월, 6월, 9월에 가능하고요. 납부하는 월에 따라서 최대 약 9%까지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을 하시거나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위텍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승용차 요일제로 할인받는 방법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해당 요일에는 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5%에서 최대 10%의 세액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과 함께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주소지 지역의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방문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에는 1년에 4번까지만 미준수가 허용됩니다. 만약에 5회 이상 요일제를 준수하지 못한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취소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더불어서 승용차 요일제의 자동차세 할인 외에도 공용주차장 요금 할인 등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혜택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고용 불안으로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으로 스타트업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지원과 함께 취업 지원 정책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창업과 취업을 이루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채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직접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자금이 부족하다면 창업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곳이 바로 정부의 창업지원금입니다. 네, 정부는 창업 외에도 취업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최현권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2년 넘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파산하는 분들도 많고 또 일자리를 잃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안으로 삼는 것이 이제 창업, 소규모 자본이라도 이제 조그맣게 이제 창업을 해서 성공의 꿈을 다시 갖겠다.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이 정부 그런 분들에게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도 규모가 좀 많이 늘고 있나요? 예, 그 2022년 정부 예산은 그 604.4조 원으로 예. 작년 대비해 46.4조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오, 예. 예,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정부 부처에 그 각 부처별로 이항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예. 그 중에 창업지원금을 관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역대 최고인 19조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600조 원 넘는 예산 가운데 한 19조 원 정도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과 관련된 예산들이다. 예. 꽤 많은 돈이네요. 예, 예. 잘 되는 기업은 계속 지원을 받고 좀 잘 안 되는 또 영세한 그런 창업자는 또 지원을 못 받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인데 어느 정도 그런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우선 뭐 확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예. 그 제가 좀 생각하기로는 그 창업 지원 중복 수혜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상황은 사실 그 매번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 이유로는 그 창업 지원 사업을 합격하기 위해서 그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시고 많은 정보를 얻고 또 수차례 합격하기까지 도전을 하신 예. 그 성공한 창업자분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예. 처음 도전하시는 창업자에 비해 당연히 합격률이 높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비춰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도전하시는 그 저희 창업자분들께서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네트워크라던가 창업 강좌 그리고 컨설팅,
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전문가들 그리고 또 성공한 창업가 분들의 노하우를 많이 배우시고 그걸 가지고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면 그게 최고의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각종 정부 지원금이 있을 겁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자신에게 무엇이 맞는지도 모르고요. 신청 과정도 굉장히 좀 복잡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도움을 대표님께서 주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제가 뭐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고 한데 네. 지금은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K-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예. 그 창업 지원 종합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 K 스타트업. 예, 그 네이버에 그 검색하시면 바로 뜨는데요. 네. 네이버 말고 딴 데서 검색해 주세요. 다음 포털 사이트 뭐 여러 군데 하셔도 예.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그 K 스타트업은 예. 제일 상단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접촉할 수 있으신데요. 거기 예. 들어가 보시면 창업 지원의 모든 그 정보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편하게 돼 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 예. 정말 쉽게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본인한테 맞는 그 창업 지원 사업을 금방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예. 그걸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하시면 음. 절대 뭐 어렵거나 놓치시는 일은 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정부는 또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것을 옥석을 좀 가려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작업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필승 전략이라든지 그 창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로 좀 이 지원금 지원에 좀 임해야 될지. 네. 대부분 창업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뭐 옳고 그름과 뭐 성장하냐 안 하냐, 성공하냐 안 하냐 나눌 수는 없지만 예. 창업자의 꿈과 열정만으로 사실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창업지원금 사업에 합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6가지 전략을 한번 기획을 좀 세워봤는데요. 예. 이제 첫째로는 모두가 필요로 아이템을 찾아야 확률이 좀 높았던 것 같고요. 예. 둘째는 시장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셋째는 창업자의 꿈이 사업에 정확히 녹여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 넷째는 전문성 있는 창업 멤버와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제품을 빨리 제작하셔서 단돈 10원이라도 초기 매출을 올리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 6번째로는 정성적인 사업 계획서가 아닌 수치가 정확히 나와 있는 정략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시는 혹시 예비 창업자나 그 창업자분이 계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6가지 전략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거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좀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우선은 저기 사업 분야, 규모, 시기, 방향에 따라 예. 저희 사업하시는 창업자분들이 정부 지원과 투자 유치로 사업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제도전 패키지, 창업사관학교 팁스 프로그램, 각종 바우처 지원 사업 등 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네요. 예. 예,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참여 자격과 사업 시기에 맞게 창업 지원의 사업에 도전을 하시는 이제 방법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투자 유치인데요. 투자 유치 방법으로는 이제 엔젤 투자, 시드머니, 또 프리-A, 시리즈 A, B, C, 그리고 프리-IPO, 기업 상장 등까지 기업 밸류에 따라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회사 지금 규모나 방향성에 따라서 그 정부 지원이든 투자 유치든 맞는 그런 정보를 빨리 입수하셔서 사업 자금을 조달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민간 벤처 캐피탈사 같은 데서 직접 투자를 유치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은 많군요. 예.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제 어느 일정적인 심사를 거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랄 게 있을 텐데 합격 네. 기준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 지원금 종류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 그 지원 사업에 따라 사실 심사 기준이 굉장히 예. 상이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에게 맞는 정부 지원금을 우선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예. 그 사업 자격 조건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사실은 시간 허비를 안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예. 드리고 싶어요. 10개 중에 9개가 맞아도 네. 한 개 자격 조건이 미달이 됐을 때 이제 서류 전형에서 애초에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 자격 조건을 좀 정확히
이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심사에서는 기술성, 그다음에 시장성, 사업 역량, 그리고 수익성 등 이런 4가지의 보편적으로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예. 이런 심사 기준에 맞게끔 전략을 세우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창업 말고 창업하기엔 좀 너무 부담된다. 난 그래서 이제 좀 취업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이 취업 일자리와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그런 방법, 방안 이런 것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몰라서 또 취업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으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 텐데 예.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하는 취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구직자분들이 저희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예.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을 받으시고 일정의 수당까지 지원을 받으시는 수당도 있군요. 예, 예. 정부 취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서류 전형에서 수시로 불합격이 되시거나 예. 또는 면접에서 또 아깝게 불합격이 되시거나 또 진로 및 그 적성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네. 많이 신청해 주시면은 전문 상담사 분들께서 맞춤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으시고요. 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에 지원하려면 뭐 대학교 졸업 이상자의 어떤 뭐 학력을 갖춰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나이 불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장 요건들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학력이나 어떤 뭐 성별이나 뭐 이런 기준은 전혀 없고요.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5세에서 64세에 취업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고령자도 참여가 상관없으시군요. 예. 만약에 이제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뭐 앞서 잠깐 이제 뭐 구직 활동 지원금도 있고 촉진 수당도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얻게 되는 겁니까? 참여 신청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예. 이제 참여 신청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예전에는 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제 신청을 하셔서 좀 번거스러움이 있으셨을 예.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인근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요. 예.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돼요. 그렇게 신청 접수가 되시면 예. 이제 그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이 이제 유형을 구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1유형, 2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1유형의 경우 취업 활동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위한 최소한 소득을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즉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구직 촉진 수당이라고 있고요. 예. 2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구직 촉진 수당은 받을 대상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제 취업 활동에 들어가는 식비나 교통비가 있으실 텐데요. 예. 취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의 비용을 좀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그 이외에 공통적으로는 이제 전문 상담사가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직업 훈련, 그리고 일경험, 취업 알선 등 종합적인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정말 많은 취업 예정자들, 뭐 취업 희망자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성공했던 사례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안타깝게도 조금 실패했던 사례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일례들이 좀 있었을까요? 취업 성공 사례로 좀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좀 장애인 채용이 좀 많이 힘들거든요. 예. 장애를 가지신 분들 또는 산재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생겨가지고 취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신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취업을 도와드릴 때마다 성공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감사 문자라든가 연락이 종종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불의의 사고 또는 이제 장애로 인해서 네. 굉장히 낙심하기도 하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분들은 이제 취업을 한다는 거는 취업을 도와드린다는 거는 굉장히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 혹시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좀 있나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사실은 저희가 뭐 취업이든 창업하는데 경제활동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돈인데 제가 받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못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소중한 마음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좀 주의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는 자격 기준을 상세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하실 때도 자격 기준 얘기를 드렸지만 창업이든 취업이든 자격 기준이 10개 중에 하나라도 미달이 나면 이제 못 받는데 어떤 홈페이지나 사업 공고문을 보면
자격 조건이 굉장히 약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한 줄, 두 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그 변수들이 많거든요. 그 기준에는 충족되나 변수들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까지 꼼꼼히 자격 조건이 맞는지 주관 기관에 확인해 주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부정수급은 절대 하지 말아야 그렇습니다. 합니다. 아주 사소한 규정이라도 위반을 하면 네. 부정수급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사업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면 되거든요. 언젠가는 부정수급은 적발되게 돼 있습니다. 예. 적발이 되는 순간 저희가 나라에서 국고보조금법에 의거해서 지원금 반환뿐만이 아니라 민형사 사상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 취업도 창업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길을 좀 열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각종 제도를 마련을 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이 시간에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시면 네. 분명히 목표한 자리에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취업 활동하고 계시는 구직자분들과 사업체를 경영하고 계시는 경영자분들 모두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힘든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찾아보면은 다시 창업 또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전문가들 좀 찾아보고요. 또 앞서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포털 사이트에서 K 스타트업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있으니까 세심하게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토요일 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